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민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둘둘 말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 맞고 일하고 오늘 또 새벽 5시에 출근해 가지고 비 맞고 일했거든요. 그래 이틀 비 맞고 일해가지고 목감기가 심해가지고 지금 둘둘 말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서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고, 두 번째, 돈보다 운을 벌어라.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 4시 반까지 출근하면 되는데, 잠시 짬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뒤에 장독대하고 이런 거 많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문수빈 얼굴은 반쯤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한테 뒷배경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비키고 있거든요. 김성원 선생님의 돈보다 운을 벌어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책 내용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운은 흐릅니다. 리듬을 타라. 바람이 들어오면 텀이 있어야 한다. 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려면 당연히 텀이 있어야 한다. 이는 생활 방식에 있어서든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든 마찬가지다. 여유와 생동감이 필요하다. 발전이란 흔히 파격에서 비롯된다. 판에 박힌 생활 패턴, 변화없는 정신 상태, 늘 똑같은 감정, 융통성 없는 생활 규칙 등은 운을 죽이는 요소다. 제가 뛰어넘고 줄친 것만 읽어드리거든요. 앞뒤가 잘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는 순리가 있다. 자연스러움, 다른 말로 하면 리듬이다. 인생이란 좋은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생명 현상이란 다름 아닌 흐름이 아닌가. 행운은 여유 속에서 생기는 것이지 아우지 탄강처럼 스케줄이 꽉 짜여 있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그런 곳에는 불운만 일어난다. 억지로 하는 일 앞에서는 운도 도망가는 법이다. 돈을 저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행동은 불운에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운해질 수 있다. 좋은 운을 생각해야 한다. 운이란 흐름이다. 파격이 없는 인생은 죽음의 행진과 같아. 지난 10년 동안 친지를 집에 초대해 본 적이 있는가?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 말고 외부인을 말이다. 음악회에 가본 적은 있는가? 전시회에 가본 적은 있는가? 휴일에 혼자 외출해 본 적이 있는가? 부부끼리 술을 마셔본 적 있는가?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해본 적이 있는가? 가정에서 부부가 열심히 독서에 빠져본 적은 있는가? 가족 모두에게 자유시간이 존재하는가? 부부가 함께 춤을 춰봤는가? 이런 질문에 예가 하나도 없다면 이 가정은 운명적으로 사망했다고 할 수 있다. 건건히 살아갈 뿐이지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 생존에 급급한 인생은 갈수록 꼬여간다. 모름지기 인생은 새로운 시도와 활력,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빡빡한 스케줄에 맞춰 쉴 틈 없이 사는 것은 융통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이는 운을 죽이며 사는 것이다. 생활에는 리듬이 있어야 한다. 인생은 군사작전이 아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고압적이고 숨막히는 인생 설계는 좋은 운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인생은 질적인 계산이 중요하다. 양적인 계산은 좋은 인생 설계가 아니다. 가정을 경직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기애라는 말처럼 삶의 리듬과 활력소가 있어야 한다. 돈이 안 되는 것은 그 무엇도 귀찮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인생은 점점 궁지에 몰릴 것이다. 주역의 계상에 내풍항이라
항이 있다. 이것은 리듬을 타고 큰일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용이 성천하는 모습도 이와 같고 기어이 행운을 일으킨 모습도 이와 같다. 손자병법에서는 흐름을 적을 물리친다고 했다. 사업도 흐름을 잘 타야 성공한다. 사랑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운을 개선하는 것도 그렇다. 세상은 오로지 흐름이다.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하다. 꽉 막힌 듯 경직된 가정, 늘 무사태평하기만 한 마음에 리듬을 공급해야 한다. 노래를 불러본다거나 극장에 가본다거나 공원에 나가보라. 나를 흔들어 놓아야 한다. 돌처럼 살지 말고 바람처럼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여 하모니를 만들어 보자. 걷는 것도 리드미컬하게 걷고 옷도 산뜻하게 변화를 주어라. 음식도 이제까지 먹지 않았던 별식을 종종 먹어야 한다. 이는 몸의 리듬과 활력을 주는 일이다. 권투 선수처럼 온몸으로 리듬을 타면서 나쁜 운명을 공격해야 한다. 열쇠로 자물통을 열듯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인생을 개선해야 한다. 돈 계산만 하지 말고 인생의 리듬을 주입하라. 앞에서 말한 내풍항이라는 꾀는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무거운 운명에 신성한 리듬을 끌어들여라. 아주 좋은 말이 많네요. 고귀한 말씀이십니다. 좋은 운이 모이는 곳. 음악회장도 좋고 박물관도 좋고 극장도 좋고 행사장도 좋다.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된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발전이란 무엇인가? 뭔가 성과를 거두었다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축전하는 것도 그 자체로 발전이다. 그런데 기운이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생명력이라고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자주 가보라. 생명력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운이란 생명력이 넘치는 순간에 출현한다. 군중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일이다. 인간은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곳에만 가는데 이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방법일 뿐이다. 운이란 목적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이다. 비범하다는 것은 틀을 깨는 것이다. 사람은 모이면 서로에게 기운을 준다. 혼자 있으면 기운은 점점 사라지고 여럿이 있으면 기운이 점점 더 커지고 생명력의 법칙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병도 낫고 수명도 길어지고 좋은 운도 생긴다. 나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생명력을 얻고 그로써 구체적으로 운을 발생시켰다.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그 사람의 행운이 달려있다. 인간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면서도 서로에게 생명력을 주는 관계다. 첫 번째는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이사를 한 사람도 그렇다. 갑자기 일이 바빠진 사람, 물건을 도난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운명이 유동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운명이 유동치는 경우란 어떤 것일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변화가 심하고 잡다한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다. 예를 들면 바깥에서 불쾌한 일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가 아프고 아내는 괜히 시비를 걸어온다. 다음날 출근을 하려는 순간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출장을 가야 하는데 난감해졌다. 할 수 없이 렌트카를 빌려서 떠나려는데 중요한 친구가 상을 당했다. 출장 뒤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린다. 다시 회사로 들어오니 갑자기 정보 발령이 났고 오해가 생겨 친구와 싸움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 지갑까지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은 현재 운이 요동치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당장은 안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나 이사를 한 사람,
도난당한 사람, 실현당한 사람 등도 양의 기운이 넘치는 중이므로 군중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군중은 양의 기운을 분출한다. 그래서 이미 양의 기운이 지나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 법이다. 바람이 부는 날 외투를 두툼하게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중은 바람과 같은 존재이므로 양의 기운을 이미 지나치게 노출된 사람은 군중을 피해야 한다. 두 번째 부류는 오랜 구름 끝에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역시 군중을 피해야 한다. 이제 막 진급한 사람,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임신한 사람, 큰 수술을 마친 사람, 갑자기 큰 소득이 생긴 사람 등 이런 사람은 양의 기운이 지금 막 심어지고 있는 때다. 자중이 필요한 시기다. 상징적으로 동짓날은 양의 기운이 처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동자는 동짓날은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단속하고 있다. 군중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운이 지나치게 고착되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반대로 군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양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으니 그것을 다 소화하기 전에 또 다른 양의 기운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일찍 자고 사람을 피하고 조용히 지내며 잔잔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원리다. 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은 기운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군중을 만나야 한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된 순간 놀라서 죽기도 한다. 저는 로또 복권 2등에 당첨됐었는데 저도 상금을 찾았다면 또 기절을 했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안 찾은 게 낫습니다. 너무 허약해서 하늘이 주는 기운조차 받아들이기 힘겨운 것이다. 운이란 음식을 먹을 때처럼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 군중으로부터 받는 기운도 자신의 역량에 따라 조절해야 하면 물론이다. 한편 좋은 운은 안정된 곳에 모이는 특징을 가졌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다. 인생의 맛은 불안이라고. 또 이런 말도 있다. 인간은 죽음이 무서워 종교를 만들었고 삶이 무서워 사회를 만들었고 삶이란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의 연속일 뿐이다. 우리는 불안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불안하지 않을 때는 잠을 잘 때라든가 뭔가 바쁜 일에 쫓길 때뿐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가나 힘없는 자나 불안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불안이다.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생 불안을 없애려고 애쓴다. 도인의 경지에 이르면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이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도인이라고 해도 사람인 이상 불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제어할 뿐이다. 불안의 반대 개념은 안정이다. 그래서 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안정이다. 평정이라는 말도 같은 개념이다. 얼이란 주역의 개상으로는 천이라는 것인데 이는 힘의 원천으로서 영혼을 의미한다. 당장 눈앞에 불운도 정신력이 강하면 물러간다는 것이다. 아우,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네요. 여기서 제가 가장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복권에 당첨된 순간 놀라서 죽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잘 되는 사람은 1000명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 돈은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돈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물 쓰듯이 돈을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이란 음식을 먹을 때처럼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 군중으로부터 받는 기운도 자신의 역량에 따라 조절해야 하면 물론이다. 이 대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다가온 대운을 잘 조절해서 마지막 기회, 세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수빈 강사에게도 내 인생의 세 번째 기회, 대운의 기회가 50대 그리고 60대에 올 예정이거든요. 그 마지막 대운을 절대 놓치지 않는 문수빈 강사가 되겠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이상 도전하는 강사,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사 문수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